경찰은 신속, 친절, 공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처리 요령. 유비무환.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자이든 타이든 불쑥 마주하게 되는 교통사고. 일단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당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그 대처 요령과 절차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상을 당하게 되는 인적 피해 사고와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 사고,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가 결합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가 나면 일단 차량은 움직이지 말고 제일 먼저 상대 차에 탄 사람들의 사상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119로 바로 신고하십시오.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으신 다음 주변이 교통정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현장 사진은 우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세요. 그 다음에는 앞, 뒤, 옆에서 약 20m 정도 거리를 두고 3번 촬영하거나 필요시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도 찍어두십시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난 뒤에는 사고 차량이 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에 대비해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조치가 끝난 후 필요할 경우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미미하고 당사자 간의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될 경우도 있지만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벼운 사고거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 협의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도록 하세요. 특히 어린이와의 사고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아 간혹 뺑소니로 고발당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다치는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접수 사실을 가해자,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사고 관련 운전자 및 목격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이 보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는 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고 조사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증명원과 합의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뺑소니, 교특법 11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험 미가입, 미합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입건되며 피해가 중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 등은 사안에 따라 신병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는 대개 2주 이내에 종결되며 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를 피해자, 가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교통조사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예약 시스템. 이파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교통사고를 조회하셔서 조사받고 싶으신 날을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단 운전면허, 조사 예약란을 클릭, 조사 예약 탭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교통사고가 조회되고 담당 조사관의 근무 일자에 맞춰 조사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으로 그 처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호위반은 신호기의 뜻에 위반하여 직진,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경우 신호위반 처리가 되며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의 좌회전 중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교특법에 해당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진로 변경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는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이 되며 유턴 구역을 지나 중앙선 설치 지역에서 유턴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는 선행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절대 앞지르기를 할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기준 0.05%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칫 사고로 이어져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고의 급제동 등을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폭행, 협박의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84조의 1, 특수협박으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운전 중 난폭, 보복운전을 목격하시면 112,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부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에서 5년간의 결격이 부여됩니다.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됨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교통조사관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는 사법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상 배상, 즉 보험 처리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며 교통사고를 겪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